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명입니다. 지난 3.1절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그 어마어마한 모습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MBC에서 그래도 사실대로 보도를 해줬고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많은 그 생중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전히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왜곡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국민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인 것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보수 국민들의 집회로서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태극기 집회에서 정말 많은 박수와 또 눈길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다름 아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 피켓을 들고 올라오신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 각지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호남에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열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8일 날 드디어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탄기국 전라북도 지국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철균 선생님, 이번 그 3월 8일 전주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큰일 하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전에도 좀 시도를 하셨다 잘 안 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예, 제가 5차부터는 혼자 개인적으로 다녔습니다. 네. 혼자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서울 집회요. 다른 데서는 많이 오는데 네. 호남에서는 왔다는 이런 표시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박사모 카페에다 올렸습니다. 네. 박사모 카페에다가 전라북도에서도 올라가자 하는 이름을 올렸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여러 사람이 왔는데 호남의 박사모 카페죠. 그러니까. 예, 박사모 카페 중에 전북본부가 네, 따로 전북본부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렸더니 몇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이자 해가지고 처음에 10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올라가자 했는데 명목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개인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10명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제가 정광훈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명목이 없으니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도와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북 본부를 하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다 해라 해서 전북 본부를 하는 발대식을 했습니다. 10명이서. 10분이 하셨군요. 10명이 있어요. 해가지고 네. 그때 내가 10명이서 해가지고 발대식 해가지고 8차부터 네. 15명이 올라오고 20명이 올라오고 점점 늘어나네요.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네. 3일째에는 80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버스를 한 대 가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한 대 갖고 안 될 텐데. 한 대가 인원을 한 37명인가 모았으니 네. 같이 갔거나 먼저 갔거나 해서 먼저 올라가라. 우리는 9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9시에 올라가겠다 해서 네. 먼저 보내고 저희는 9시에 출발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80분이 약 80명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있다가 네.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5명 정도는 1차부터 다닌 사람이 회원이 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모르셨군요. 그렇죠. 제가 몰랐죠. 근데 이제 모임이 생겨서 이제 다들 전라북도 갔다는 표가 안 나니까 몰랐죠. 네.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 카페를 보고 네. 연락이 와가지고 다녔는데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14차부터 네. 유관순 열사 복장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5명이서. 네. 네. 그리고 그 14차, 15차 유관순 복장하고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게 전라북도 회원입니다. 네.
그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아마 박수 많이 받으셨죠? 주변에서. 이번 박수보다도 네. 이번 박수보다도 제가 8차 때 네. 전라북도라는 피켓을 들고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네. 그때는 다른 분들 외집 분들이 우리 참 조금 격하게 말해서 동물의 원숭이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물원 원숭이요? 예, 왜냐면 우리가 다 제주도 구경하는 분이- 거예요? 예. 다 이렇게 그만큼 희소해서. 환영을 해주면 끌어안고 어느 분들 막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나도 고향이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 사람 안 와서 참 서러운데 이렇게 와서 고맙다 막 어느 분들 붙잡고 우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왔던 사람들이 네. 우리 전라북도 이렇게 많이 전 국민이 생각을 하는구나 네. 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모아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네. 광주 광역시에서도 꽤 오셨더라고요. 광주에서도 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조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네. 광주가 두 군데입니다. 아, 경기도 광주가 있고 네. 전라도 광주가 있는데 근데 경기도 광주는 광역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네. 제가 그래서 그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네. 광주 하면은 전라도에서 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경기도 광주로 착각할 그렇죠. 수가 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광주 광역시라고 써라 네.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로 왔어.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15차에서 광주 광역시로 쓴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그 몇 분이나 올라오셨어요? 광주 광역시에서는? 광주에서 말로는 뭐 두대 분이 왔다고 그러는데 뭐한 80명, 100명 정도 오셨겠네요. 예, 근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꽤 하여튼 오셨어요.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들도 가서 표를 안 해서 그렇지 하도 좀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표를 안 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 개인적으로. 예. 그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는 함께 같이 다니시면 힘도 되고. 함께 다니기 좀 어렵습니다. 지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니, 그 광주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전주는 네. 전주대로지만 그 지역에서 혼자 오실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끼리 같이 오시면 예. 서로 힘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하지 않으실까 그런 그런데 거죠. 그거 뭉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 차를 같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다 보면 차가 밀릴 수도 있고 하면은 서로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같이 이제 그쪽은 몇 명 올라갑니까? 우리는 몇 명 갑니다. 이런 연락은 할 수 있어도 여기 와서 뭉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올라오실 때 전부 2만 원씩 차비하고 밥값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네. 말씀드리면은 네. 처음에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요. 네. 네. 10,000원을 받아가 시범이 올라오니까 네. 시범이 15명이 이제 오시니까 예. 15분이 예. 만 원씩이면 1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차비가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네. 저도 좀 투자를 하고 제가 지인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네. 내일 그랬더니 저 지인들이 좀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보태야지 해가지고 조금 후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오지는 않고 후원금만 조금 내셨군요. 오신 분도 계시고 네네. 안 오신 분도 저 사업상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어느 분은 제가 사업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가지고 그래서 후원 좀 받아가지고 했는데 계속 적자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계속 적자를 그 적자 보는 거 다 메꾸셨겠네요, 또. 뭐 책임져야죠.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랬더니 옆에서 후원해준 바람에 그래도 큰 적자는 별로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써야 되고 국가를 위해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써야 되고 후원이 들어오면 후원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예. 집회에서 그죠? 그 같이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고무돼서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8일날 네. 하는데 저보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지금 여기저기 막 연락하면서 인원이 최대한 집결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80명의 그 네. 같이 80명이 아니고 80명 속에서도 이제 또 하여튼 한 사람이 무조건 두 명, 세 명을 데려오라 했는데 네. 그 결과 이제 두고 봐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그 80명의 그 같은 뜻이 같은 분들이 지금 네. 이 행사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2명씩이라도 데리고 오면은 그러면 뭐
뭐 160명 더 하면 한 240분 정도 모이시는 행사가 되는 예. 건가요? 아니면 몇 분쯤 모실 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번 저는 3월 지금 8일에. 한 300명 이상은 오지 않겠느냐. 300명 이상. 예. 전주의 왜냐면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옛날에 네. 한 100만 안 해방됐을 되나? 때. 네네. 해방됐을 때. 전주가 4대 도시였습니다. 전국. 그렇죠. 네. 4대 도시였는데 대전한테 밀리고 어째 밀리기 시작해가 지금 40 몇 개 도시입니다. 지금. 40몇 위. 40 아마 거의 한 50이 될 겁니다. 아, 50대 도시에 들어가는군요, 예, 이제. 거의 한 50대 도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65만입니다. 65만. 네. 65만 중에 300분이면 참 용감하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네. 350만 인구가 전라북도 350만 인구가 네. 지금 170만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물론 뭐 공단이 없어서 그런 여건이 하는데 네. 저는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 정치에만 정치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지방에 죽어가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자기들 정치 뭐 생명만을 따지고 뭘 하나 해올 생각은 안 하고 뭐 말은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는 공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서울 올라오고 경기 지역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인구가 170만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죽지 말고 애를 낳지 않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70만입니다. 아니 그래도 전주가 예. 대통령 후보도 낸 곳 아닙니까? 전주는 정동영 씨. 없습니다. 아니 정동영 전 의원이 전- 정동영 의원이죠. 예, 예. 예. 전주 출신 아닌가요? 예? 전주 출신이죠. 전주 출신인데 네. 전주 출신인데 근데 전주가 발전을 안 했나요? 자기들은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은 가져오는 건데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 심지어 전주에는 역사적으로 제일 지방에 청 본부가 있는 게 역사가 제일 깊은 게 전매청입니다. 네. 전매청인데 전매청부가 외정시대부터 전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신탄진 연초공장으로 옮겨갔으니까 연초 공장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광주로 가져갔습니다. 광주광역시로. 예, 모든 것은 호남부부라 해가지고 광주 전부 통제를 받아버리니까 전북 지부에 있다가 호남부가 통합되다 보니까 전주는 발전이 될 수가 없죠. 광주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아주 예. 완전히 뭐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예. 이 광주광역시가 호남부부라 해가 모든 건 전부 다 광주 호남 가져가고 하면은 전부 광주로 가는군요. 광주로 가져가고 전주는 그 전북은 소외됐군요. 호남 그렇죠. 발전에서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고. 인구도 반이 그러면 이상적으로. 가까운 저 전주나 전북에서 가까운 광주나 호남으로 가지 않고 예.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왔나요? 그러면 예.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지금 말은 전라북도라지만 무주 같은 경우는 네. 생활권이 대전입니다. 아. 또 대전 다음에 생활권. 순창 남원 같은 데는 순창. 순창이나 남원 저런 데는 심지어는 고창까지도 생활권이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물론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남원이 저는 전남이라고 아니죠. 착각을 하게 전북이죠. 그러니까 전북 남원인데. 예. 그냥 생활권이 전부 광주가 있습니다. 아. 광주로. 갖고 뭐 애들 교육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다 광주로. 광주로 다 보내버리고 또 이쪽에서는 저 대전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주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없나요? 불만해봐야 뭐 개인이 불만한다 해서 그 정치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개인 사생활인데 그게 될 수가 없죠. 사생활이니까. 정동영 씨는 그래도 야당에서는 예. 대단한 정치 실력자였는데 왜 이렇게 지역 발전은 불만을 많이 쌓게 됐을까요? 지역 발전을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야죠. 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능력이 없고 그저 자기들 정치 생명만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은 국민 하는데 국민이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다른 건 그만두고 그자 있는 것마다 다 뺏기고 이러는 판인데 무슨 정치한다고 그런 소리 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같은 사람들 같은 당만 뽑아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왜냐? 그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걸 주장합니다. 저도 사실은 71년도에 네.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제 상급자하고 싸워가면서 찍었습니다. 네. 상급자하고 싸워가면서 찍었는데 그 이후로 영호남이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자 호남에 대통령이 한번 못 낸 것이 참 서럽다 아니면 아쉽다 해서 호남 대통령을 배출을 한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밀었습니다. 밀었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호남 사람이 나왔다면 호남 사람 민다고 하지만 호남 사람 나오지도 않고 자 노무현 대통령 어디 사람입니까? 경남입니다. 또 문재인은 또 어디입니까? 역시 경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호남 대통령이 안 나와서 서럽다 해서 호남 대통령 배출을 해놨으면은 그 다음에 또 호남 사람 나왔다면 경동이 밀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30몇 년 만에 정운천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역시 대통령이나 당을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네. 당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배신하고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네, 지금 찬성하고 정운천 의원이 지금 그럼 바른당으로 갔나요? 저기 바른정당인가, 네, 바른정당인가, 네. 빠른정당인가, 도망의 정당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지역의 그 여론을 생각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론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론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탄핵해라고 어디 가르쳐 줍니까? 자기 뭐 그거 딱 탄핵하겠다니까 먼저 설치가지고 달아나는데. 그래도 지금 전주 지역의 주된 여론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 탄핵은 진짜 그건 헌재 떠드는 사람들 이야기고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익은 조용합니다. 네. 좌익은 시끄럽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0명 중에 5명이 떠들면 5명이 전부 100명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95명은 우익이면은 조용하니까 전부가 다 떠드는 사람으로 생각한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도 우리 보수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는데 하도 좀 시끄러우니까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자기나 가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그런지 왜 가냐고 옆에서 간섭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 나왔을 뿐이지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보수가.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고 싶은 사람은 훨씬 많은데 네. 바로 주변에서 그런데 왜 가냐고 자꾸들 그러는 게 듣기 싫어서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나가고 조용히 계시는 분이 많다. 그렇죠. 네. 그럼 생각하시기에 네. 그냥 전주 한 곳만 본다면 전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선거에서 뭐 10%가 여당을 찍는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13% 나왔습니다. 전주에서요? 13.5%. 13.5%. 예.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은 거의 고정이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또 이번에 그 태블릿 PC가 가짜는 거 알게 되면은 네. 좀 많이 돌아오겠죠. 이제 가짜다라는 게 거의 뭐 이제 사실이 그런데 됐는데. 그건 호남에서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뭐 MBC에서 뭐 계속 그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한 번씩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좌파 방송이다 보니까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고영태 그 일당이 그 그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들어놨던 녹취록 네. 그것도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MBC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MBC를 보는 사람은 보는데 안 보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주로 어떤 채널을 주로 시청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채널이라기보다도 네. 사람들 연속을 많이 보다 보니까 뉴스는 별로 안 봐요? 좀 네. 참 관심 있는 분들이나 보지 별로 뉴스를 안 보고 왜냐면은 똑같이 9시에 네. 뉴스를 한다면은 이거 보는 사람 따로 이거 보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8시에 MBC 뉴스 합니다.
그때 KBS 연속과입니다. 또 9시에 KBS 방송 뉴스 하는데 다른 방송에는 또 연속과입니다. 그러니까 연속구만 계속 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리다 보면 뉴스를 피해서 돌려도 볼 거는 드라마들이 있으니까 본다. 뉴스를 보는 사람만 계속 돌려서 보는데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연속극이나 보고 하니까 아, 그 뉴스를 MBC 뉴스를 보는 사람만 알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이 드라마 천국이에요. 예. 드라마가 그렇게 많아요. 아마 세계에서 드라마가 많이 만드는 나라로 꼽힐 것 같아요. 드라마 천국이 문제 아니고 저는 네. 우리 국민성을 드라마가 다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륜 못된 거 이거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재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 주변에서는 못 보게 하는데 재밌다고 보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무슨 뭐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만 이런 불륜 이거를 취미로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뭐 전현이 나쁘니 저놈이 나쁘니 막 이래 해가면서도 꼭 그걸 보고 있는 게 한국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안 보고 제가 18때부터 신문을 봤습니다. 네. 신문을 보다가 2000년도에 신문 뉴스 일치 안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 출마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뉴스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 신문에서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신문을 2000년도에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맨날 신문 보면은 좀 쓸만한 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뭐 참 뭐 못된 거 했다 뭐 이런 것만 낳고 나오니까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들도 다 보면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 대선 출마했을 때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박사모 활동하면서 그 뉴스를 조금씩 메인 뉴스만 좀 보고 그 외에는 저는 뉴스 안 봅니다. 그럼 전북 지역에 예. 박사모 회장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2008년도에 네. 박사모 발대식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지부장 따로 계셨고 네. 저는 회원으로 있다가 네. 이게 좀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다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뭉쳐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애정이 깊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 세대가 네. 고생을 많이 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65년도에 최초로 월남을 파병에 다녀왔습니다. 아, 최초로 월남 파병된 예. 군인이셨군요. 예, 최초에 맹호 일진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맹호 부대로. 일진으로. 그러니까 예. 진짜 처음 가신 거네요. 예. 네. 그때 가서 16개월 있다 왔고 네. 또 우리가 간 뒤에 서독으로 간호사 다음에 광부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파병을 함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 길자 갔습니다. 네.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저는 잡아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달러가 한 푼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데 그렇게 참 피눈물 나게 번 돈으로 우리가 중공업에 투자해갖고 오늘날 이만큼 그래 된 거죠.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놓으니까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이 잘 사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함으로 해서 더 퇴보를 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솔직히 먼저 국회의원들이 하니 말은 개들이 취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개 돼지로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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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따라서 퍼스트 레이디를 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했는데 네. 다 잘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 못한 것이 최순실 사건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답변서에서 밝히셨듯이 예. 그분이 그렇게 최순실이 어떻다는 걸 알았으면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안 않았을 했겠죠. 것이다. 예. 하긴 20년 동안 그렇게 엄중하게 주변을 단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의리도 어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그런 생활을 조금 했지만
옆에 어려울 때 사람이 도와주면은 그걸 공을 갚는데 그 공을 갚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너무 심한 장난을 쳐서 그렇지 어떻게 40년 동안 뒤를 봐주고 도와준 사람을 대통령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무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 최인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믿었지 만약에 그 사람이 행실이 나빴다면 그렇게 믿고 40년간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영태 일당이 예. 그 남겼던 그 녹취록을 보면 예. 뭐 이 최순실을 이용해서 예. 최순실의 대통령님과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는 썼는데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최순실이 그래도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대통령님한테 그 노력을 하거나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예.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최순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최순실하고 대통령하고 잘 지낸 건 사실이겠죠. 네. 사실인데 그거를 악용해서 네.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뭘 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최순실하고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고영태 사건을 해서 이뤄가지고 최순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엮어서 그렇죠.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예, 공부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걸 뒤에도 조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하야를 시키면은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박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지금 드러났던 사실만 봐도 예. 이 과정 자체가 탄핵하는 네. 과정 자체가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진상 조사를 하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걸 다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야를 하고 네. 하야하라고 탄핵을 했고 하니까 이건 무효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증거가 있어야 피의자로 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도 똑같죠. 인권유린이죠. 네, 인권유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권 살인입니다. 대통령 왜냐 피의자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가지고 네. 그 사람을 데려갔으면은 데려갔든 잡아갔든 그건 좋습니다. 데려가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구속해놓고 조사를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지역에는 그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그게 전 언론이 네. 그걸 사실이라고 발표를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호남에서 예 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인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네. 제가 한 달이면은 경주를 2번을 가고 네. 1년이면 30번을 갑니다. 경주를요? 경주를. 네. 또 제가 밀양밖 가다 보니까 밀양을 1년이면 10번을 갑니다. 10번 이상을. 근데 참 문중리를 하신다면서요? 예.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가는데 경주에 가면은 네. 참봉이 강원도 사람 둘, 전주 저 하나, 순천 사람 하나 4명이고 11명이었어요. 7명이 영남 사람입니다. 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의가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주고 있는데 믿어주는데. 예, 믿어주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4%라고 나옵니다. 영남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마는 그런 말로는 뭔 소리냐고 지금도 80% 나온다 이겁니다. 지역에서는. 영남 사람들 네. 하는 얘기는.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호남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4%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선 진짜 4%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호남에서는 몇 프로 나오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전국만은 발표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저는 인정을 안 씁니다. 왜냐? 저 여론조사 전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자, 10대, 20대면 2번, 30대면 3번에서 6자나 7자를 누르면요. 네. 끝났습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그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아, 그래요? 저 그런 전화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나이가 연대가 어떻게 되냐 해서 나 60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끊어져서 그건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요. 뭐 10대면 1번, 네. 20대면 2번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네네. 누를 때 제가 60대 때입니다. 네. 6대를 딱 누르면은 60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못 믿죠, 사실. 정돈이 말대로 예. 정동영 씨 말대로. 예, 정돈이 말대로 60대는 집에서 쉬어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60대는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또 그거는 여론조사 하면서도 60대 누구는 여론조사 답변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저 여론조사 하다가 60대면 그러면 차라리 자기네들이 없애지 60대를 끊어보는 그거 무슨 장난입니까 그게. 제가 그런 여론조사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무조건 5자를 누릅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갑니다. 제가 엊그제도 여론조사 했는데 네. 제가 5자를 누르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은 당에서 리서치를 빙자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누구누구 하면 몇 번을 누르겠습니까? 뭐 누구를 했겠습니까? 해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당도? 다른 당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는 없고 다른 당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안 나오고 네. 민주당 사람만 누구누구 나오면 1번 누구를 원하면 1번 누구를 택하면 2번 이렇게 하고 끊어집니다. 그거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아니 이용하는 거죠. 선거 운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지지도,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라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문재인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그래서 저는 들어보다가 네. 한쪽 편향된 여론조사 같으면은 네. 저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똑같이. 근데 요번에 한 번은 그게 나오더만요. 4개 정당인가 5개 정당이 5개 정당이 다 나오길래 그때까지 제가 끊었는데 네. 단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를 물어볼 때는 5자를 항상 누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오면은 무조건 4자나 5자를 눌러라. 끝까지 해라.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나 그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끝까지 좀 예. 해보라고. 요번 한 보름 전에도 여론조사 왔는데 네. 뭐 4개 정당 해가지고 어느 정당 택합니까 누구를 택합니까 나오길래 네. 다 눌렀습니다. 네. 눌렀더니 선생님은 뭐 몇 살이냐고 물어보든가 뭐라고 물어보면서 10대만 1번 이렇게 누르길래 네네. 이 말로 나오기 전에 그냥 제가 5자를 눌러버립니다 저는. 그러면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6자나 7자를 누르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네가 필요한 듣기 좋은 그 여론조사가 오면은 나이를 무조건 4나 5를 눌러라. 친구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겠네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이 전주 지역이나 또는 이 전북의 소외된 지역에서 예. 너무 이 지역 개발이 광주 쪽으로만 집중되니까 예.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그렇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데도 같이 묻어가니까. 근데 그런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표출해도 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 지역으로 올라와 버리지 돈 벌어서 서울로 올라와 버리지 지방에다 투자를 안 씁니다. 투자해봐야 적잖아니까. 그리고 전주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네.
아파트는 뭐 40몇 층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략 한 20층 이상의 건물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 왜 그게 이제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요? 고도 제한은 관계없이 투자를 안 씁니다. 투자를 왜 안 하나요?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정말 그거는 가장 큰 도시다. 투자해봐야 투자의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해봐야 투자의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건 아니냐. 왜 투자의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사업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하는데 하여튼 20층 일반 오피스 건물로 20층이 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전부일보하고 전북은행. 그거 외에는 18층짜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 지역은 옛날하고 비교해서 많이 변화가 없고 그냥 변화가 없고 그대로다라고 예. 생각하세요? 예. 저 지금 뭐 전주 시내도 별로고 지금 뭐 덕진 지역의 건물이나 이쪽에 좀 큰 도로에 건물 몇 개 있지 그거에는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 지역 발전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치여가지고 나머지 일반 건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역 발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서 일을 하게끔 하시면 되잖아요. 사람 바뀌면 뭐합니까? 계속 바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전주도 국회의원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많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발전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튀어갈 겁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실 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그런 마음, 그걸 생각하셔서 박사모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잘할 거라 믿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박사모가 해체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해체를 했습니다. 네. 해체를 했는데 그 해체한 이유는 네. 자꾸 이렇게 위축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박사모를 하되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1월 달에 해체를 했습니다. 1월 달에 해체를 하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원이 다른 모임을 지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분들이 이제 탄기국에 탄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생활을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나오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지금 탄기국의 전북 지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억지 나오라고 안 오고 네. 어디 가느냐 하면 나 여기 가는데 따라오시면 따라와. 그 말 외에는 억지로 가자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 그 말을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와야지 내 가자에 따라온다면 억지로 따라오는 건 그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한 달 만에 처음 인원보다 8배로 키우셨잖아요. 예. 네. 그만큼 이제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동감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40명이 추가로 갔다는 먼저 간 사람들은 네. 이 교회에서 갔습니다.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가라. 같이 갈 수 없으니 먼저 가라 해서 제가 또 거기도 피켓을 줬습니다. 네. 피켓을 제가 8개를 만들었는데 네. 4개를 그쪽으로 우리는 어차피 다른 분들이 아니까 거기도 같이 해라 해서 피켓을 4개를 주고 또 태극기도 보내고 그리고 대형 태극기를 저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5m에 8m짜리를 하고 대형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다녔습니다. 들고 다니셨어요? 예.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인원은 없는데 네. 그 성조기나 태극기를 들려면은 26명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20, 30명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26명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m에 하나씩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태극기를 그냥 들면 손이 아프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들고 다니는 것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고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손을 끼일 수도 있고 네. 이게 만들었는데 그게 26명이 소요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인원은 20명도 안 되는데 그거 2개를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냐. 하여튼 가지고 가보자 해서 처음에 딱 들으니까 옆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너도나도 다 들어주는 바람에 좀
들어주는 바람에 좀 저희가 편했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안 들어줬다면은 인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두 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 자리에서야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회원들이 네. 왜 만들어놔서는 안 하고 네. 열심히 가지고 다닙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이번에 뭐 예상하시기는 3월 8일에 그야말로 호남 최초의 태극기 예. 집회에서 그 태극기도 드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m, 8m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데 네. 차선이 좁습니다. 전주는. 네? 전주는 차선이 좁아요. 차선이 좁아요. 예. 네. 4차선밖에 안 돼요. 도로가. 시내는. 그러면 4차선인데 차선 두 개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하선 하나만 쓰지 두 개를 못 쓴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왕복차선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가지고 나가는 보는데 저희는 아니 왕복 차선을 써도 예. 보통 반은 주거든요. 네, 반쪽으로 이제 해야 돼요. 거기서 촛불 집회는 성대하게 열렸었잖아요. 촛불 지체는 한다는 말 들어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대단히 성대하게 열렸다고 예.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촛불 집회야 사람이 가는 거지 기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좁은 길에는 좁은 데로 몰려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촛불 집회가 크게 열렸기 때문에 그때는 예. 2차선 이상을 줬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아니 제가 그걸 그 사람들은 거기서는 안 가봤더니 제가 잡히는 행진을 거라 안 했습니다. 하니까 예. 사실 차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걸 이제 행사를 하시려면 집회 신고도 하셔야 되고 예. 경찰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도청이나 예. 뭐 시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예. 그게 다 원활히 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해 갔는데 네. 서해 정보과에서 상당히 신지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고 또 저 혼자 도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같이 동행해주고 가지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 신고를 하는 도청이 아니 그 시청인가요? 전주시청? 장소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집회 신고하는 데는 네. 저도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봤는데 네.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전주시가 양쪽 경찰이 다 관계가 됩니다. 네. 이쪽 모이면 저거 하는 데는 그 뭡니까? 집회는 집회하는 데는 시청. 안산경찰서. 완산경찰서. 예. 다음에 또 행진하는 데는 덕진경찰서. 덕진경찰서. 해서 도경에다가 양쪽이 두 개니까 네. 도청에다 도경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경 정부과에도 상당히 친절히 잘 해주고 예. 잘해주고 참 불상사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탄기국은 때리면 맞아라, 네. 죽이면 죽어라 하는 게 하고 매일같이 교육시키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지는 몰라도 그냥 우리 탄기국에서는 절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사람이 그렇죠. 없을 그 것이다. 탄기국의 지침은 그야말로 이 무저항 평화 예. 시위인데 지금 이거 언론 이걸 뭐 태극기 폭도다 뭐 이러고 하는 매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그것만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쪽에서 그 강성으로 네.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집회에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거는 아닌지 조금 전에도 뭐 때리면 맞아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일이 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없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정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밀착 경호를 좀 해주라.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연사로 오시는 분들은 그 뭐 아무데나 가서 연설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좀 덕만 있는 분들이고 명예가 있는 분들이니까 해라. 그래서 그러면 누구 오느냐 해서 그거는 보안이다. 제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죠. 하여튼 덕만 있는 분들이나 명예가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은 필요 올 것이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은 그 중앙 탄기국에서 더 지원이 나가나요? 예? 중앙에서도 예. 가나요? 중앙에서는 지금 앰프 차량이 아마 한 대 올 겁니다. 네. 앰프 차량이 오고 전주도 제가 앰프 차량 하나 준비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형 앰프 설치는 못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대형 앰프 설치는 못하고 앰프 차량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하여튼 현장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이 나라 바로 세우기에 네. 태극기 들고 많이 동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예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방송이 그 3월 8일 이전에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좀 보시고 네. 홍보를 좀 하시죠. 네. 네. 하여튼 전주에서 3월 8일 날 본 집회는 2시에 합니다. 1시에 공지를 해가지고 2시에 하니까 하여튼 전라도 도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홍보가 약하신 것 같아요. 예? 홍보가 약하세요. 홍보가 약해요.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저희는 네.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1차부터 네. 계속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공산주의가 되고 전라인민국이 되는 걸 싫으니까 여러분들도 전라인민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탄기국에 협조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문제지만 일단 뭐 탄핵은 기각될 거다. 그래야 네. 대한민국이 정상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이 잘못된 거 불법, 탈법 이런 것들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각보다도 각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하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좀 올라가고 네. 또 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라도 도민들도 전라인민공화국 소리를 탈피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랍니까? 매스컴에서는 그런 발표를 안 하지만 다른 조그만 소규모 방송에서는 전부 다 전라인민공화국이라 하니까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도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인민공화국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주 예.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응원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모처럼 호남에서 열리는 이 태극기 집회에 예. 큰 애국의 목소리가 예. 하여튼 호남에서 퍼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인은 아니지만 각 시도에서 할 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정말 어렵게 어려움 그리고 많은 인원도 아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애쓰고 계시고 애국 활동하고 계시는데 진짜 존경을 드리고요. 예. 이번 행사에 저도 가겠습니다. 예. 네, 저도 한번 가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성과가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네. 이번에 내려가면은 네. 우리 교인들이 네. 각 교회를 돌겠다 했습니다. 네. 각 교회를 돌면서 많이 동원이란 말은 네. 좀 안 좋은 말이니까 네.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네. 하고 다니겠다고 지금 하고 홍보를 있습니다. 많이 하시. 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네.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각 교회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건강하셔야겠어요. 예, 저는 아주 건강은 좋습니다. 저는 지금 5번째 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동안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탄기국 차에서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월남에 죽으면은 부모 형제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갔습니다. 네. 그때 일진으로 그때 갈 때는 살아온단 말을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전쟁 속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위험한 지역에 근무를 했는데 네.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아, 군대에 계셨죠, 진짜. 예.
근데 제가 직책은 얘기 못 하겠고 네네. 하여튼 0.1초라도 네네. 잘못되면은 죽는 그 자리에서 제가 10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치지 않았고 다음에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아프지도 않는데 가서 병원에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랬더니 심혈관이 아차만 맥힐 뻔했다고 해서 심혈관 스탠드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또 요번에 네. 우연히 이상하게 장검사를 하고 싶어 장검사를 했더니 암이 생겼습니다. 대장이요? 예. 근데 그래서 그걸 떼냈는데 병원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인자 시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주사를 맞아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되냐 했더니 그까 미리 와서 발견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런 일 없다 해서 저는 아,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예. 깨끗해지셨어요? 예, 깨끗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하나님 말씀 줄 알았더니 저한테 나중에 그 사인을 해서 보니까 그걸 암 환자라 해가지고 건강보험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제가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네. 좀 일을 좀 더 해라 해서 참 이런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셨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앞으로는 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5번째 생을 살기 때문에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막 죽이려면 죽여라. 저는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생각하지 생명에 애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다니는 거지 남의 눈치 보면 여기 탕기국에 다닐 수도 없고 제가 배운 것도 없는 제가 그 탕기국 지부장이라는 또는 지부장이 아닌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그걸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탕기국에 열심히 하실 분이 계신다면 저는 미련없이 남겨주고 중앙봉사대로 올라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그래도 계속해서 봉사하시려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제 자리를 물려받으실 분이 있으면은 저는 중앙봉사대 자원봉사로 올라오고 싶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우리 그 박철균 선생님께서는 애국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걸 하게 된 시작한 동기가 후손이 몇몇이 못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부님은 천도교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공호부님은 네. 천도교에서 천도교 교력만 못 하시고 천도교 모든 직을 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알고 계시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독립선언 3.3인이 있죠. 33인 계시죠. 3.3인. 처음부터 3.3인을 결정해가지고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모인 인원이 우연히 33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모인 분이 33인 아니셨나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네. 천도 교당에 가서 알았습니다. 네. 그날 모일 수 있는 분은 다 모이라 했는데 네. 우연히 33명만 모이고 네. 나머지 분이 안 와서 33명이 그러니까요. 대표였지 네. 그분이 대표로 딱 정해졌지 않았다는 걸 저는 천도교 가서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 조부님이 천도교 하시고 전라북도 총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천도교 전라북도 전주시 총책을 하시면서 네.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할아버지 뒤에 다 대준 바람에 참 잘 살지 못했는데 독립운동에 많은 예. 그다음에 또 6.25 때 네. 피난당에다가 중학교 3학년 요즘말로 고등학교 졸업반에 되신 형님이 임용한테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고 그 여세로 그 여파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7살 때. 그래서 저는 그 공산당을 그렇게 싫어하고 6.25가 안 있으면 저희 집은 좀 윤택해지고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 네. 공산주의한테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요. 이번 행사 정말 크게 성공하시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네. 탄핵이 기각되고 나라가 바로 세울 때까지 다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라북도 탄기국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박철균 선생님을 모셔서 그 호남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에 처음 열리는 이 태극기 집회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랑 이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성공한 대한민국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에 대한 이런 편견이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런 그 다른 지역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 아래 전부 하나가 돼서 나라 바로 살리기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 토크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